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화면 보고. 네. 교수님 헤어스타일이 저번부터 궁금했어요. 네. 되게 멋있게 변신하셔가지고. 괜찮나요? 예. 사실 이게 잘못 잘라가지고. 잘못 잘라서 나온 스타일인 건가요? 네, 그래서 이게 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짧아져가지고. 한 번 자르고 네. 두 번 자르고.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선, 공사가 커져가지고. 지금 나아졌는데 처음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야, 제가 웬만하면 머리 가지고 뭐라 하는데, 야, 진짜 처음으로 그 주인한테 화를 내봤어요. 본인은 괜찮다는 거야, 이게. 근데, 그래서 원래 가던 미용실을 가야 된다. 다시 한 번. 네, 오늘은 제가 저희 이제 상담 오신 분 사례인데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하는데,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출 같은 걸 받아서 빚을 가지고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게 안 좋다. 나 빚지고는 못 산다.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30대 후반, 40대 초반쯤 되는 분이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그 세종시에 이제 분양을 받으셔서 그걸 전세를 이제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분은 서울에 이미 10년 이상 된 이제 집을 보유를 하나 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세종에 여기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, 그 공무원 특공으로 받으신 거라. 네, 이제 특공이라는 것은 특별공급으로. 네, 세종시는. 특공이 뭐야? 네. 특공대. 특별공급이라고 10% 정도 미리 공급하는 게 있어요. 네. 그런 걸 특별공급이라고. 그러니까 특별 공급 중에는 이제 지금같이 세종시는 특별하게 거기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해오셔야 되는 분들한테 특별 공급으로 주는 분량이 실제로 많고, 그 외에도 뭐 신혼부부 특공,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뭐 주택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. 근데 이게 금액이 소득이 또 많으면 또 안 나오더라고. 네, 소득이 적어야 되고.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자녀. 이거는 좋은 것 같아, 다자녀. 네, 다자녀 특공도 3세대 3명 이상. 3명 이상. 네, 뭐 이제 그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노부모, 봉양. 네, 그런 특공도 있고,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들 조건이 있는 가운데 본인은 이제 그 지역 공무원 그걸로 받으신 것 같아요. 직장으로. 네. 알아보니까 지금 대출이 지금 조정지역 내에 40%밖에 네, 그렇죠. 이제 대출이 안 되잖아요. 이거 이제 파리 대책 전에 저희가 이제 계약한 거고, 뭐 이제 그런 어떤 조건들 덕분인지 60%까지 지금 그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, 게다가 대출 이율도 아마 2.5% 이하인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도 그분이 자기가 지금 가진 돈이 뭐 1억 정도 있으니 전세 주고 한 2, 3천만 대출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니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,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왕이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. 지렛대 효과, 우리가 대출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좀 좋은 점,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. 네. 일단 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? 네. 이분이 지금 담보대출이 2.5%짜리라고 그랬잖아요. 네. 60%까지 나오면은 이런 거를 우리는 제가 썼어요. 찬스. 찬스 왜 보이려나요? 찬스. 네, 찬스. 이런 찬스를 버리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많이 쓰라는 건 아닌데, 제가 예전에 강남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,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, 이분 집에 대출이 없었던 거야. 대출이 없어가지고 난 태어나서 대출이 없는 집 처음 봤다 그랬더니 한 몇 분이 좀 약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. 그래서 대출 없는 집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난 했어요. 난 당연히 대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. 근데 혹시 댁이 어디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레이크 팰리스 살았어요. 레이크 팰리스 석촌호수 앞에 있어요. 레이크 팰리스라고 있는데 거기가 몇 억이냐면 14억 정도가 지금 그게. 근데 그분이 현금으로 사고 대출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깨가 올라가 있었어. 지금 자기는 카드를 안 쓴다는 거예요. 카드 안 쓰고 은행과의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은행하고 멀어지면 우리는 부동산을 못 한다. 나는 제 생각은 그렇다. 근데 생각을 해봐라 해서 내가 계산해 줬어요. 14억인데 대출이 보통 그 당시에는 뭐 7, 80% 나왔으니까 만약에 70%만 나온다고 해도 7, 4, 28에다가 7일은치 9억 8천이 나와요.
거의 10억이 나오는 거지. 그럼 10억이 대출이 나오는데 연이자가 4%예요. 월 이자가 380이라고 따지면 내가 이 10억 가지고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샀어. 도시형생활주택을 1억짜리 10개 사잖아요. 80만 원 나오는 거야. 700 정도 나온다. 그럼 700에서 380만 원을 빼면 320만 원이구나. 320. 그럼 320만 원을 레이크팰리스에서 누워 계시는 거야. 320만 원 하고. 그 계산했을 때. 그렇죠. 근데 네.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대출을 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걸 갖고 그 이자를 상계할 수 있는 이상의 이자 수익이 나오면 상계를 하고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계신 거지. 근데 지금 현재 60%까지 대출이면은 본인이 1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대출 받아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래 분양가, 저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상한제 얼마짜리? 분양가가 대충 한 뭐 3억, 뭐 한 5천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그 KB 시세로는 한 5억 5천 정도 가요. 시세로? 그러면은 네, 653 거의 3억. 3억 가까이 지금 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네. 그또 전세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. 전세금 또 받을 거고.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 대출 받아야죠. 대출이 나올 수 있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. 네.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만약 3억을 대출을 많이 받았다. 3, 4, 12, 1200. 한 달에 100만 원이 이자가 나가요. 100만 원 이자가 나가면 100만 원 이자만 낼 수 있을 정도면 되잖아. 그러면 내가 이 1억을 가지고 아까 새 채를 샀는데 오피스텔이 만약에 60만 원이 나와요. 그럼 6, 38, 180만 원이잖아요. 월 소득이 또 생기는 건데 굳이 어떤 분들이 또 그래. 또 이건 다주택자 되니까 또 뭐 세금 때문에 문제다 생각하는데 내가 계속 보유를 할 사람이라면 유지를 해갖고 살 사람이면 나중에 다른 거를 정리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은 대출을 그래도 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 하는 건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가 얼마 내야 그래서 되느냐. 그 이제 이자를 부분에 또 대해서 12개월 나눠야 돼. 월 12개월. 이자로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하고 그럼 내가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월세. 월세가 그거를 차이. 감당하고 남느냐. 이제 남으면 그렇게 계산- 해야죠. 근데 이거 보장 못 하잖아요. 내가 이쪽 투자했는데 이게 망하면 어떻게 해요? 난 많이 본 적 없어가지고. 망해보신 분. 근데 저는 근데 대출과는 상관이 없었어요. 그건 상관이 없지만. 뭐 사무실도 못하고 한 거니까. 네. 근데 이제 아마 그 막연하게 이제 대부분 뭐 난 빚은 싫다. 겁이 나는 거죠. 나는 빚 지고는 내가 못 산다. 네, 네. 그런 그런 분들이 분들은. 있거든요. 시골에 계신 뭐 땅 가지신 분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빚 지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막연함이 있고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본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운용 수익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연히 대출 내가 많이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거에 대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체제로 해서 월세 돌리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제 중개하시는 분도 상의를 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대출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, 다만 요즘 뭐 막말로 진짜 뭐 대출이 요새 안 돼가지고 난리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정말 당신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. 물론 60을 다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뭐 나중에 문제더라도 일단 대출이 저금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황에서 굉장히 그렇죠. 부러운 네, 케이스 네. 아닌가.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는 게 예를 들어서 80만 원을 받았다. 80만 원을 받았다. 근데 이자가 아까 계산해 하니까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. 그럼 20만 원을 내가 더 어디선가 해야 되잖아. 근데 이게 20만 원이면 1년이어봤자 240만 원인데 집값이 1년에 240밖에 안 올라가냐.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1년에 240 오르는 거는 저 구석, 저 시골 구석인데 세종시는 그게 아니거든. 그럼 나는 240만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확실하게 올라가거든요. 그 세종시에 게다가 세종시 물건인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출 받아놓고 월세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그 월세를 못 돌리겠다 그러면 전세로 받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1억 전세를 받았어. 1억 전세를 받으면 은행에 이걸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? 은행 이자가 1억 넣으면 1억 190만 원 들어와요. 1년 뒤에. 근데 월세로 내가 돌렸어. 2천에 한 50으로 해도. 그럼 얘는 월 수익이 따지면 17만 원 정도인데 월세로 돌리면 50만 원이에요. 그럼 전세를 뭘로 돌릴 수밖에 없냐면 월세로. 은행에다가 1억을 넣어봤자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세종시는 수요자가 많아질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니? 월세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니?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내가 금액을 낮추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이분은 무조건 대출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받아서 이런 방법이 있다.
생각해 보시고 하는 걸로 하십시오. 컨설팅 비용은 100만 원만 받겠습니다. 그래서 100만 원 딱 받고 회식하러 딱 가고 아, 그러면 소주 좋겠네요. 한잔 딱 먹고. 네.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내가 월급이 매달 300이 나오는데 이자로 만약에 100만 원이 나간다. 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. 근데 길게 생각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,200만 원을 내는데 이 집값이 1년에 1,200밖에 안 올라가겠냐. 이 지역이 아니다. 이 지역은 내가 볼 때 한 4천까지 가겠다. 그럼 3천만 원에 내 연봉이 새로 생기는 건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나는 계속 평생 이제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그래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자를 갚아가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면 그 큰 자본이득이라고 하거든요. 자본이득이 더 클 거로 예상이 되면 나는 이자를 내면서 감당하는 게 맞다. 아, 그게 투자자가 가장 갖고 있어야 될 기본 베이스예요. 그 자본이득이라는 건 그 건물 시세 차이. 그 시세 차이. 차가 그러니까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요. 내가 지금 이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? 주변 사람한테 가서 이 물건이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인지 일단 확인해야 되고 이 물건이 만약에 금액이 안 올라가는 동네야 시세가 막 안 올라가 그럼 그 물건을 굳이 사면서까지 대출 받을 필요는 없고 근데 세종시니까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. 세종시는 그러면 무조건 대출 이자가 시세 차익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맞다.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일단 서울 지역은 서울은 다 뭐 거의 무조건 99%.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경기 지역 중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수도권 내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은 지역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투기 지역, 투기과열지구거든요. 청약 경쟁률이 좀 높고 인구에 비해서 주택 수가 되게 적은 지역이 있어요. 그런 건 좀 부동산 관련돼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빅데이터 몇 번만 돌려보면 다 아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1인 가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. 내가 임대주택을 하나 질 건데 소형 다가구나 다중을 질 건데 그럼 어디서 짓는 게 제일 좋을까?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지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빅데이터 돌리니까 관악구가 그렇게 많더라고. 그렇죠. 맞아요. 관악구에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런 지역에 단독주택은 철거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면 월세가 안 나올 수가 없어.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. 또 새 주택이기 때문에.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워서 부동산을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활용해야죠. 그죠? 누가 가르쳐 주지 않거든.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유료 사이트를 쓴다는 무료죠. 제 카페 아까 있던 그런 사이트. 거기 그런 데를 들어가서 직접 분석해야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지. 있는데 쓸 줄 모르는 거야.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 될지 투자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나중에 생기면 그때 우리 유튜브에 올려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기대되네. 이거 꼭 만들어주세요. 저 들으러 올게요. 네. 네. 김종률 선생님 언제 나오시나요? 종일은 다음에 한번 할 때 같이 칠까요? 네. 뭐 설철현 선생님도 와서 한번 붙어봐야죠. 뭐 마스 열전으로 한번 하자는 거야. 죽었어 이제. 시간이 안 되니까 내가 뭐 서로 시간 맞추는 것만 좀 되면 한번 하는 걸로. 네, 설춘환 교수님 뵙고 싶네요. 설춘환 교수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네. 네. 이게 또 이게 그 뭐라 그러죠? 품앗이라고 그러죠. 네, 그래서 가져야 또 오는 거거든. 예,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, 그러니까 대출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죠.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.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죠? 투자 네, 계획에 누가, 대한 어떤 네. 그런 잘 짜야 돼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.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로소득 아니거든요. 공부 많이 해야지 되는 거.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부동산 투자 못 하는 거예요. 이건 정말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가는 받는 게 맞는 거다라고 타당하다라고 해야지 내가 모르겠어요. 저는 어디 가서 투기꾼이다 투자꾼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공부하고 열심히 한 공부 진짜 거다. 공부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이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지.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. 위험 부담이 다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. 네,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 이야기 되게 재밌었고 또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냥 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, 우리 알림 설정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분한테 꼭 그 얘기 전해주시고. 아, 네,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회식해야 되니까. 네네네. 컨설팅비 얘기. 네, 자 그러면 부티크
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